조국 펀드의 운용하고 있는 회사, 조국 장관이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죠. 코링크라는 회사인데, 이 코링크 관계자가 최근에 검찰 수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여기에서 이 코링크 관계자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언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방금도 보셨지만 조국 장관이 옆에다가 문건을 하나 띄워놓고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이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이 장면이죠? 이게 뭐냐면 사모펀드 투자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지 못했다는 근거로 운용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운용 보고서, 이 근거로 내세운 이 운용 보고서가 간담회를 앞두고 급조가 됐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지시로 청문회 전에 운용 보고서가 급조됐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만들어졌는데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한 가지 한 번 더 만들었다가 한 차례 수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수정된 내용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새로 추가해서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런 내용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줬습니다만 지난 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국 장관이 나 홀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당신은 후보자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전엔 스틸 화면으로 공개가 됐으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 문서를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아마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의혹인 것이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거는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의혹은 저 보고서가 누군가의 손을 탔다. 그러니까 수정됐다, 급조됐다. 그 시점은 8월 21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게 그 다음 달 9월 2일, 그리고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단 말이죠. 수상한 운영보고서 수정 시점이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으나 이 대목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 코링크 PE 대표, 이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분명히 조작이 된 거죠. 그 사실은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작을 하는데 또 이제 그 증언, 아까 우리가 김민지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이에 드러나는 사람이 또 정 교수예요. 그러니까 정 교수가 예를 들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또 오촌 조카가 일정 부분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진술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검찰에도 조사를 하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정 교수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게 어떤 그 해명이나 답변에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려보면 조국 장관이 그럼 알았냐 몰랐냐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또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의혹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돈은 대체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국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과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부인한테 물어봐서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건네받아서 그걸 발표를 했는지 이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국 장관까지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르다. 다만 지금의 진술 내용이 사실한 전자에 말씀드리면 정 교수가 일정 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이게 과연 조국 장관과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가 이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를 이제 일단 보고서가 급조된 거는 나와 있는 팩트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펀드 자꾸 조국 장관이 그날 나와가지고 나는 사모펀드 이번에 알았어. 그동안 몰랐어. 이러면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 얘기를 하는데 블라인드 펀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블라인드 펀드란 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블라인드가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란 건 GP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모을 때 어디다 투자할지 가르쳐주지 않고 모으는 과정에서만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블라인드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자기 돈 10억을 맡겼는데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당연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투자 운영 보고서에 보면 자 이게 어디 투자하자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했습니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링크 피해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밝혔을 때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 정관을 보고 그 정관에도 나중에 투자한 다음에는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상식적이라면 그게 블라인드 펀드라서 우리가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르고 돈을 맡긴 건 맞는데요.
나중에 운영 보고서에 웨스 CNT 블루 펀드를 만들어서 웨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건 그래서 지금 좀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건 나중에 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예.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관에 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내 돈이 어디 가서 뭐가 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급조된 보고서에도 이거는 절대 투자 대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왜 그랬을까? 뭘 숨기려고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약간의 추정인데 뭔가 웰스 CNT에 투자된 거를 좀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게 생길 수가 있으니 아예 나름대로 처음부터 원천 차단하려고 방어막을 그렇게 치려고 한 것 같은데 잘못 쳤죠. 오히려 더 의혹만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그거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 설명대로 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만 블라인드인 것이지 돈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당연히 투자한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상적인 블라인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말이죠. 의미심장한 또 검찰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한결같은 주장은 그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다라고 하기 위해서 운용 보고서 급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 투자처를 몰랐다고 하지만 증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와 그 투자처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서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그 투자됐던 그 업체를 조국 장관의 부인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는 말은 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난 2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일 전이군요. 자, 조국 장관 당신 후보자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는 이 사모펀드 구성이건 운용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자산관리인의 증언을 보면 좀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이 자산관리인은 펀드 운용사 코링크, 그 운용사가 투자한 WF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투자처 조국 부인이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운용사 직원이 보니까 굉장히 어떤 진술 자체가 보면 아주 다방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자산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 가족의 어떤 비밀 상황들을 사실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요. 투자처와 운용사가 이걸 어떤 서로 간에 같은 동일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국 펀드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투자한 사람과 또 거기에 한 게 오로지 순수하게 조국 장관의 일가족이 다 투자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또 운용한 사람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였고, 그러면 실제로 투자한 사람과 운용한 사람이 이제 동일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한 걸 보면 실제로 광급공사라든지 또 스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게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이것 자체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조국 펀드다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 알려진 지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통화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 녹취록. 그 녹취록을 보면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다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죽는 나오죠. 케이스다. 그렇죠. 예. 이거 조국 장관 임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낙마된다.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사실을 보면 실제로 이 투자처와 실제로 운용 이것 자체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측 가족들,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투자한 업체를 일일이 자세하게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조국 장관의 어떤 업무상의 어떤 비밀, 업무상의 관여도 이것이 실제로 펀드와의 연관관계가 만약에 성립하게 된다면 예. 저는 아마 이번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이 사안 같아요. 아하. 검찰에서 어떤 이제 수사가 어떤 지수 나오냐에 따라서 예. 실제로 업무상 조국 장관의 업무, 즉 이 민정수석에서의 업무와 그다음에 펀드의 어떤 연관성
이걸 지금 검찰이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예. 아마 이 수사에 지금 이 어떤 이제 투자사 직원이라든지 진술이나 특히 이제 오촌 조카가 아마 귀국이 가장 핵심적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보면 2명을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 법원의 판단도 그거지 않습니까? 주도자는 지금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 때 최순실씨가 들어와야지 모든 사건이 해결됐듯이 아하. 이 오촌 조카가 들어오는 즉시 아마 이 사모펀드의 비밀은 예. 많이 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조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은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건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달 뒤에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잖아요. 만에 하나 이 사모펀드를 민정수석 신분으로 투자를 했고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는 자리입니까? 만에 하나 그 공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활용했다면 그건 엄청난 중대한 범죄일 수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현정 의원께서도 조국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민정수석이 있었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거나 정보를 흘렸거나 이러면 이건 중대한 문제죠. 저는 그런 게 만약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물론 지금 확인된 바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는 우리가 이게 확인이 안 의혹 돼서 수준이 의혹 있는 거죠. 수준이기 예,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임명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조국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전제는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예요. 예. 왜냐하면 뭐 투자하는 문제나 아니면 아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조국 장관이 전혀 개입을 안 했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아내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진술 나오는 뭐 김 씨든 누구든 검찰이 진술 나오면 전부 정 교수 얘기만 해요. 조국 교수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부부니까 뭐 둘이 다 공유했을 거라는 전제가 일단 깔린 상태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빠서 예를 들면 뭐 그걸 전부 몰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직접 얘기 안 하고 부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한테 정보를 주면서 일방적인 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그 정경식 교수도 아직까지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조국 장관이 알았을 거라는 전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보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수준인 것이죠. 이제 검찰이 밝혀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뭐 연휴 기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 문을 연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의혹이 연휴 동안에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김민지 기자, 네. 이 조 장관 부부의 대응법이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명절 잘 보내세요. 라는 말을 했을 뿐 조국 장관은 각종 자신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인 정경심 교수는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SNS를 하나 개설해서 연이어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입장을 밝히면서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을 작심 비판하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최근에 계정을 개설했다고 하죠. 거기에는 검찰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호 지시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시죠. 조 장관이 그제 이런 2호 지시의 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세요라는 게 그제 이제 지시가 나왔고요. 저 얘기인 즉슨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라고 존재하잖아요. 특별수사부. 특수부 축소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과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 장관 가족 수사를 검찰 어디서 하고 있냐면 검찰 특수부에서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본인 가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부 축소를 지시한 것이 저게 명분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한 짓이냐? 라는 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아주 근원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검찰 요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타서 올라가 있잖아요. 예. 아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허. 아마
지난번 청문회 때도 여당 의원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저 부분을 물었어요. 금태섭 의원이 집중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야 특수부가 지금 직접 수사권, 특수사건이나 직접 수사권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 검찰 개혁 방안 반쪽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개혁의 좀 강경론자들은 그런데 저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째는 말씀한 대로 명분상 지금 본인 사건을 중앙지검 지금 특수 2부, 3부가 두 개가 다 투입됐거든요. 2부가 주축이고 3부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부, 3부가 다 투입이 돼 있는데 예. 본인 지금 사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특수부 취소하라는 그 조직을 축소하라는 그렇죠. 짓이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수사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예.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 명분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실리상의 문제가요. 그럼 특수부 축소한다는 하면 특수수사 안 할 건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특수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특수부를 축소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일반 형사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특수사건도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빼고 없애고 그걸 뭐 경찰에 넘겨줘.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못하게 좀 양을 좀 줄이자라고 하려면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 법안을 손대야 돼요. 그게 지금 가능해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좀 별까 말까인데 그걸 지금 다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시점도 좀 부적절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김태현 변호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